중학교 교사로 20년간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했고 다양한 학습자들, 그중에서도 전교 1등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알게 된 중학교 과학 내신 공부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장담합니다. 중학교 단계에서 내신 공부법, 이 영상 하나면 끝입니다. 요즘은 학원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들어보면 너무나 빠르게 공부를 시작해서 한 바퀴 돌리고 다시 반복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학원에서 말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않으면 엄청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에 공부를 안 시키고 뭐 했나 하는 자책감까지 들게 합니다. 그러나 공부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는 중1까지 태권도를 하였고 잘해서 시범단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태권도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중2 때 태권도를 접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수학을 좋아하게 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고 수학과를 진학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저에게 공부에서 늦은 건 없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학생이었어요. 혹시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라서 특히 지필고사도 없고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마지막으로 열심히 놀고 쉬고 여유를 부려보자고 생각하시거나 중학교 성적은 대학 입시에 1도 반영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고등학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실 겁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과학, 특히 물리화학은 기본 개념이 쌓여서 점점 더 복잡한 개념으로 나가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배우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실험을 통해 현상적으로 또는 예를 통해 예시적으로 과학을 접근했다면 중학교부터는 과학 원리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같은 과학이라도 학습의 내용이 전혀 다르죠. 중1부터 초등학교 때 그렇게 좋아하던 과학이 어렵다고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중학교 과학 내신, 특히 중학교 2학년 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내신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제 중학생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특히 중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학생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공부하라는 건 말도 먹고내게 됩니다. 그 외의 문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 것이죠. 중2가 무서워서 북에서 남침하지 않는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사춘기 시기를 심하게 겪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본인이 공부 좀 하는 부류에 든다고 하면 상황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전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한 달 남짓 남은 1차 지필고사에서 지금부터 조금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중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위권 학생은 성공적인 중학교 생활을 위해서, 상위권 학생은 미래의 스카이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번 지필고사를 계기로 과학 공부 한번 해보세요. 뉴스 1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내신 A등급 가장 적은 과목 수학 아니다. 과학이 24.3% 최저. 평균 점수도 수학 다음으로 낮아. 상위권의 과학이 변수. 수능에선 통합과학 부담.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했더니 역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다. 그런데 상위권은 조금 달랐다. 과학 과목에서 90점 이상 받은 A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상위권 학생에게 과학이 변별력 높은 과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중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 체제에서도 과학이 상위권의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3일 종로학원이 학교 알림에 공시된 전국 3,277개 중학교의 1학기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은 수학으로 100점 만점에 68.6점이었다. 주요 5개 교과의 1, 3학년 평균 성적을 분석한 결과다. 임땡땡 종로학원 대표는 평균적으로 수학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지만 상위권에서는 과학 과목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 대입에 있어서 과학 점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과학을 중학교부터 꾸준히 준비해 주어야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바뀐 수능 체제에서 과학은 모든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필수 교과가 되었습니다. 과학에서 1등급을 꼭 받아야 하는 과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학교에서 과학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내용에 친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풀어서 괴롭게 공부해야 공부한 것 같다, 뭔가 실력이 올라간 것 같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학교에서 어렵게 문제를 내서 순서를 세우려고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와는 좀
달라요. 100점이 많으면 문제가 되거나 A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점수를 잘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학교 성적도 양극화되어 있어서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로 나뉘게 됩니다. 중간층이 많은 게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서 어떻게든 중간의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려고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킬러 문제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면 성적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심화 문제를 한두 개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양의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장기 기억으로 확실히 저장시켜 놓는 것이죠. 중학교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누가 내느냐? 바로 학교의 과학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겁니다. 수업을 할 때 분명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필기를 해주시거나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그런데 과학 내용을 학교 수업에서 처음 듣는다면 선생님의 강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처음 보면 스토리에 집중하느라 화면의 중요 부분을 놓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따라서 지금 시험이 한 달가량 남았을 때 과학 개념을 공부해 놓아야 합니다. 중학교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단원별로 섞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암기 부분이 많은 지구과학이나 생물은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문제집 개념 부분의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잡혔는지 확인해보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이나 물리는 단계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읽고 문제풀이도 하고 학원이나 인강을 들으면서 기초를 튼튼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어렵다는 물리나 화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물리나 중학교 화학 부분은 아무래도 중학과정이라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한다면 시험 범위 공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학의 특징은 배우는 이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를 적용하면서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확실히 이해한 것이죠. 어렵다면 교과서에 나온 예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시를 묻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실험과 예시를 통한 개념 확인 문제는 중학교 과학에서 기본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물론 일부 친구들은 과학은 그냥 암기 문제니까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암기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내신 시험에 중요한 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그 암기가 오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선생님이 내신 시험 문항의 오답 판정에 그대로 쏙쏙 빠지는 것이죠. 그럴싸한 오답을 내시기 때문에 단순 암기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념의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을 이해했다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그 원리가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기출문제 풀이로 그 단원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스타일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업할 때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과 기출문제의 문제 내용 중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교과서에 확실히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공부하면서도 시험에 나올 부분만 집중하게 되니까 옆 친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를 안 할 때보다 시험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찍어서 나온 점수랑 직접 풀어서 나온 점수인 것이죠. 저는 시험 전에 시험 범위를 싹 정리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시험 문제에 낸 부분만 이야기해주는데도 학생들은 학원에서 정리해주는 부분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개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다음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럼 일단 점수를 잘 받으려면 문제를 출제하신 학교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을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단은 점수를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개념 공부는 그 전에 평소에 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개념 공부를 이번 지필고사 한 달 전에 먼저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학시험의 점수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달라지고 공부에 대한 나 자신의 관점과 메타인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1차 지필고사 시험 대비 과학 내신 공부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를 읽고 개념을 확인하자. 두 번째, 개념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자. 세 번째,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시험에 나오는 중요 내용을 확인해서 먼저 교과서에 표시를 해두자. 표시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필고사가 한 달 남짓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고 선생님의 강조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중학교 학교 생활 중 과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한층 올라가고 사춘기는 부드럽게 지나갈 것이며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으로 바뀐 시선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지필고사를 목표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높아진 시험 점수는 여러분을 달라지게 만들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차 지필고사 과학 내신 공부법입니다. 지필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 내신이 안정되고 이후 공부 자신감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교과서를 꼼꼼히 읽고 개념을 확인하세요. 중학교 시험은 킬러 문제로 변별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을 점검하세요. 단순히 읽고 넘어가면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내가 이해한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이 반영된 기출은 실제 시험과 가장 가까운 연습입니다. 기출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교과서에 표시해두면 시험 대비 효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네 번째, 수업 중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반드시 표시하세요. 시험 문제에 직결됩니다. 시험 문제는 결국 학교 선생님이 직접 내십니다. 수업 중 필기해 주신 개념, 여러 번 강조하신 포인트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며 기억이 흐려지고 문제에서 살짝만 변형돼도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바로 문제은행 문제집 빡공과학과 스카이과학입니다. 이 문제집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저절로 개념이 이해되고 기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개념을 다양한 유형으로 풀어보면서 시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든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개념은 여러 차례 반복 등장하기 때문에 따로 외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즉, 다가오는 1차 지필고사 대비해서 개념 학습, 반복 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1차 지필고사는 여러분의 중학교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은행 문제집으로 시험을 준비한다면 과학 점수는 물론이고 공부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지금 클릭해서 교재를 확인하시고 이번 1차 지필고사 꼭 성공적으로 준비해보세요. 지필고사는 단순히 점수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 생활과 공부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함께 문제은행 문제집 빡공과학과 스카이과학으로 준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 클릭해서 꼭 교재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중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